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성동구가 사각지대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평창군에서 남북 영화교류를 위한 제1회 남북평화영화제가 열렸습니다. 고령시가 학교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전주 한옥마을 방송국이 개국했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신환 원내대표의 취임 100일을 기념으로 열렸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바른미래당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난이 가장 큰 걱정이라며 정부가 혁신 성장 기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실적이 악화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 주력 산업의 수출 부진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올해 2%대의 성장도 해내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와 관련된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입시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실체적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조 후보자 장녀의 논문 작성 과정과 입시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검찰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원내대표에 취임하면서 숙명처럼 다가온 키워드는 정상화라며 바른미래당의 당내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안철수, 유승민 두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당사자와 구성원들이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시의 통합 창당 정신이 지금 우리가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구현해내보자. 두 분이 전면에 나설지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그 창당 정신을 구현해낼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두 분 당사자들도 그렇고 구성원들과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신환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국회가 파행을 반복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며 파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최근 고령화와 저출산,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으로 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돌봄에 관한 공적인 역할에 공감하며 스마트 기술과 연계한 사각지대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돌봄의 공적 역할 수행을 위해 연령별, 대상별 맞춤형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스마트 기술을 연계해 사각지대 없는 돌봄의 혁신을 시도하고자 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보건복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 SOS 센터와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성동 종합재가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긴급하게 가사 또는 간병이 필요한 경우부터 병원 방문 동행, 형광등 교체 등과 같은 일상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동구는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돌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추진하며 보육 인프라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초등 돌봄센터인 아이꿈 놀이터를 5개에서 13개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북구가 지역 내 모든 가맹점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을 지도 하나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로페이 맵을 전국 최초로 구축했습니다. 9가지의 대표 업종이 색상별로 표시돼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데요. 강북구는 서비스 범위를 전국의 모든 가맹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북구가 제로페이 사업의 빠른 정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가맹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제로페이 맵을 구축하고 무료로 제공합니다. 제로페이 지도는 세계적인 지리정보 시스템 사이트인 아크GIS에서 제로페이 맵을 검색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관련 주소를 입력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맵은 병원이나 음식점, 카페 등 대표적인 9가지 업종이 색상별로 표시돼 원하는 가게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와 함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의 가맹점 정보도 파악할 수 있는 등 지도 하나에 다양한 서비스를 수록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강북구는 현재 지역 내 가맹점만 등록돼 있는 것을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전국의 모든 가맹점으로 범위를 넓히는 등 편의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로 카드 수수료가 절감돼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강북구는 제로페이맵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사용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의왕시의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 로비에서 개최된 이번 음악회는 시청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듣는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지난 7일 의왕시청 로비에서 의왕시 청소년 수련관 소속 꿈누리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시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꿈누리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음악에 재능이 있는 청소년을 발굴하고 육성해 미래의 음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기 연주회와 찾아가는 음악회, 교류 연주회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음악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중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시가 중앙동 일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지원했습니다. 강릉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중앙동 살마터를 거점으로 9개 세부 사업으로 나뉩니다. 그 가운데 서부시장은 비어있던 상가 25곳을 매입해 청년 창업을 위한 공간과 문화적 도시재생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강릉 문화재 야행 기간에만 열렸던 수제 맥주거리와 과자 프리마켓을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명한 맛집과 연계해 강릉 대도호부 관할을 알리는 맛거리 조성을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이번 공모에 선정이 된다면 국비 100억, 도비 20억, 도시재생기금 10억 원 등 총 176억 원의 예산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투입될 예정입니다. 평창군에서 제1회 남북평화영화제가 열렸습니다. 평창군은 남북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평화영화제로 남북 영화교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제1회 평창 남북 평화영화제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강원 평창과 강릉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평화 공존, 번영을 주제로 한 이번 영화제의 개막식은 평화의 상징인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렸습니다. 영화제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무르익은 남북 평화에 대한 열망을 담아 평화와 관련한 총 33개국의 85편의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선을 넘어 하나로, 힘을 모아 평화로라는 슬로건 아래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영화를 비롯해 난민, 인권, 전쟁 등 세계적 이슈를 담은 다양한 작품들이 관객들과 만났습니다. 한국경쟁 부문에서는 평화를 테마로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한 19편의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또 분단 장르 영화에 대한 성찰을 다룬 기획전에서는 쉬리, 공동경비구역 JSA, 공작 등 6편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북한에서 작품을 촬영했던 외국 영화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횡성군이 장애인 어울림 게이트볼장을 개장했습니다. 앞으로 횡성군의 장애인 게이트볼 동호인 및 지역 주민들의 스포츠 여가 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될 계획입니다. 횡성읍 북천리 일원에 건립된 횡성군 장애인 어울림 게이트볼장이 지난 14일 개장식과 함께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개장식에는 횡성군수 권한대행 박두희 부군수와 변기섭 군의장, 천성덕 횡성군 장애인협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사업 경과보고에 이어 테이프 커팅과 게이트볼 시타 등을 진행하며 장애인 어울림 게이트볼장 개장을 축하했습니다. 한편 횡성군 장애인 어울림 게이트볼장은 강원도 최초로 장애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인 BF 인증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활발한 운영을 통해 장애, 비장애 차별 없는 생활체육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2019 대구 경북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번 박람회에서는 기업관과 테마관 등 200개의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대구 경북 상생사업의 일환으로 양시도의 자매결연 지역인 전남, 광주 사회적 경제조직도 동참했습니다. 특히 기획 단계부터 양시도의 사회적 기업협의회, 마을기업협회, 협동조합 등 민간 조직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사회적 경제조직과 행정기관이 지혜를 모은 협치의 성과물로 그 의미가 큽니다. 박람회 전시관은 대구 경북 주재관과 기업관, 테마관, 무대로 구성 운영됐고 기업관에는 대구, 경북, 광주, 전남의 170개 사회적 경제기업이 참여하는 200개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또 여기에 농산물과 교육, 먹거리, 재생 등 업종별로 조성해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한편 16일 개막 이벤트로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세대별 모델과 함께 대구 경북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생산한 의복, 양산 등을 착용하고 런웨이 쇼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학생들이 장래 희망으로 유튜버를 얘기할 만큼 그야말로 1인 미디어 전성시대죠. 유튜버의 모든 것을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미디어 축제 2019 대전 미디어 페스티벌이 22일부터 사흘간 열렸습니다. 2019 대전 미디어 페스티벌이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대전 액션 영상센터, 스튜디오 큐브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명 유튜버의 공개 방송, 브이로그 로드, 커버 뮤직 체험 등 1인 미디어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크리에이터 존, 대시미 존 등으로 꾸며진 미디어 체험존에서는 최신 유행 미디어와 방송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대전 액션 영상센터와 스튜디오 큐브에서는 특수 영상 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촬영 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됐습니다. 2019 대전 미디어 페스티벌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어서 남녀노소를 불문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울산시가 울산국제영화제 추진을 위한 시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민설명회를 통해 영화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울산국제영화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영화계와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울산시는 다음 달 9월 1일 마무리되는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에 개최될 울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설정하고 그 준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만의 차별화된 시민 참여형 국제영화제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2019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7일간 충주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8월 30일 오후 7시 충주 종합운동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7일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시대를 넘어 세계를 잇따를 주제로 마련된 개회식은 리틀 엔젤스 예술단의 합창과 무용을 시작으로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이 이어집니다. 공식 행사는 선수단 입장, 개회 선언, 환영사, 대회사, 세계무예 시연과 주제 공연 등으로 진행됩니다. 주제 공연은 무예의 탄생, 새로운 만남, 평화의 불꽃, 영원한 약속 등 4막으로 구성됩니다. 주제 공연 3막에서는 베일에 쌓여있는 성화 최종 주자와 세계 무예 선언 내용이 공개됩니다. 이번 개회식에는 충북에서 처음으로 가로 60m, 세로 8m의 초대형 FHD 스크린과 스크린 게이트 오픈 장치가 설치돼 화려한 영상 연출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개회식에 앞서 30일 오후 5시부터는 충주 시민과 전문 공연단원 등 1,500여 명이 참여하는 길놀이가 펼쳐집니다. 이들은 성화와 함께 충주시청 광장을 출발해 개막식이 열리는 충주 종합운동장까지 약 1.5km 거리에서 퍼레이드를 합니다. 각 구간 주요 지점에서 전문 공연단이 풍물 공연과 무예 퍼포먼스 등을 펼쳐 대회 분위기를 북돋을 예정입니다.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은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충주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보령시가 학교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합동점검을 펼쳤습니다. 교육지원청과 함께 추진한 이번 점검으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 급식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령시가 보령교육지원청과 함께 가을 신학기를 맞아 학교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안전점검은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등 위생관리에 중점을 뒀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재료의 보관 행위와 조리 종사자의 위생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취급과 관리 등이며 비가열 섭취식품과 김치 등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와 지하수 소독장치 점검 등도 실시됐습니다. 천안의 구본영 시장이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현장 방문에 나선 구본영 시장은 서북구 성안읍에 위치한 탄소 나노튜브 가공 전문기업 주식회사 CNT솔루션을 방문해 일본의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향후 소재 부품 산업의 전망과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연구개발 기업 지원책, 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위기 상황은 우리가 이제 대학과 연구소, 산업과 함께 긴밀한 그런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천안시에서는 첨단 핵심 소재 사업에 대해서 4년간 120억을 투자하는 실험기술 개발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의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쪽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구본영 시장은 탄소 나노튜브 가공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관련 설명을 들으며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CNT솔루션은 지난해 2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중소기업으로 스텔스 전투기 내부 소재, 자동차 경량화 플라스틱 등 탄소 나노튜브를 활용한 응용 소재를 개발 생산하고 있는데요. 시는 앞으로 CNT솔루션과 협의를 통해 천안시 8대 전략산업인 나노소재 산업 육성의 기대 기업으로 활용, 기업 창출과 신산업 분야를 육성하고 미래자동차 경량화 부품 개발을 통한 자동차 부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상도 소식입니다. 포항시가 지난 16일 대규모 주민 밀착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 격차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6일 포항시는 기북면 다목적 복지회관에서 의료 취약 지역 주민의 보건 의료 불편 해소와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민관 합동 주민 밀착형 의료 서비스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포항시는 평소 소규모 의료팀을 구성해 오지마을 경로당과 마을회관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해왔으나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더욱 많은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이날 의료 서비스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등 10여 명의 의료진이 참여했으며 주요 진료 내용은 재활 전문 치료와 운동치료, 한방진료, 각종 질병 상담과 치매 검사 등 질병 예방과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포항시는 민관이 합동으로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대적인 의료 봉사 활동에 나선 만큼 앞으로도 질 높은 의료 서비스 보장 수준을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양산 동부소방서 설치는 동부 지역의 최대 수건 사업이었는데요. 마침내 동부소방서 설치가 오는 2022년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양산시는 정부가 마련한 제10차 소방력 보강 계획에 동부 지역 소방서 설치가 반영된 것을 경남도 소방본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또 증산 119 안전센터는 오는 2021년에, 동면 119 안전센터는 2022년에 별도 신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동부소방서 유치추진위원회는 지난 2일 회의를 열어 소방서 건립에 필요한 부지 확보 방안 등 제반 준비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김일권 시장은 동부소방서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전주의 대표적 관광지인 한옥마을에 방송국이 열렸습니다. 방송국을 통해 한옥마을의 가치와 전주의 역사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전북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여행객들에게 원주민과 상인들이 직접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방송국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방송국은 주민과 상인 등이 주축이 되어 한옥마을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역사와 문화 자원을 홍보하고 여행객들의 생생한 의견 수렴과 추억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한옥마을 관계자는 그간 한옥마을을 방송은 오목대 관광안내소에서 중심도로인 태조로와 은행로의 주요 행사나 관광 해설 시간 등을 안내하는 것이 전부였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많은 분들과 소통하며 한옥마을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옥마을 방송국은 주민들이 관광 안내와 홍보 방송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주도하는 방송, 기획, 제작을 통해 주민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정읍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5%를 넘기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데요. 정읍시에 들어설 치매 안심센터가 올해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읍시 치매 안심센터가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비 36억 원을 투자받은 치매 안심센터는 상담실과 검진실, 프로그램실, 가족 카페, 인지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치매 상담을 비롯해 등록 서비스 지원에서부터 조기 검진,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치매 환자 가족 지원 사업에 이르기까지 치매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 사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시에 따르면 정읍 지역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5.7%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시민 건강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치매 안심센터 신축과 치매 전문 병동 확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유 시장은 치매를 조기에 예방하고 치료와 치료 후 상태 악화 방지 등 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 관리를 강화해서 시민과 치매 노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무주군에서는 친절 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공감하는 친절 행정을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무주군이 20일 공무원 및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문화의 집에서 친절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생각의 차이를 좁히고 행정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으로 이날 행복한 조직 만들기, 친절에 대한 강연 등 파페라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군청 민원실이 주민들에게 한 발 다가서고 마음으로 섬기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점에서 기획된 것으로 기존의 일방적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관객들과 눈높이를 맞췄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공연을 보면서 행정과 주민들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 기뻤다며 친절에 대한 생각과 입장의 차이를 공유하고 특히 친절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무주군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며 민원실이 주민들에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러스월드의 백일홍입니다. 친구, 우정이라는 말은 사람에게만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정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상들 모아봤으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강아지가 아기 사자의 장난감을 탐내고 있습니다. 사자는 조금 귀찮아하는 것 같죠? 이번엔 호랑인데요. 개 2마리와 놀아주고 있는 것 같네요. 누워서 팔만 휘적휘적, 숙련된 조련사 같은데요. 올망졸망 짧은 다리로 라쿤들이 강아지 곁으로 모여듭니다. 강아지의 품이 정말 좋은가 보네요. 아기 사슴이 고양이의 머리를 정성스레 핥아주고 있는데요. 고양이는 편안한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코끼리가 양을 따라다니는데요. 열심히 쫓아가다 그만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영문을 모르는 양은 도망치기에 급급한데요. 망연자실한 코끼리의 모습입니다. 눈밭에서는 곰과 강아지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뒹굴며 노는 모습이 참 재미있어 보이죠? 이 다람쥐는 큰 개의 몸을 벌판 삼아 마음껏 뛰어다니는데요. 개는 자연스러운 일인 듯 간식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가 견원지간이라고 했던가요?
이 원숭이는 강아지를 애틋하게 보더니 정성껏 보살펴줍니다. 종을 뛰어넘은 동물들의 우정, 재미있게 보셨나요? 기분 좋게 아침을 맞을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러스월드였습니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벌쏘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